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잔디와 묘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볼 텐데요.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디들이 막 푸릇푸릇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전주만 해도 비가 참 이렇게 왔어요. 네. 또 날이 흐리고 그래서 그 땅의 온도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날이 시카고 날씨답지 않게 90도씩 막 네. 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람이 부는 거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쉽게 말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디가 벌써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네. 관심을 두고서 남의 잔디도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많이 마른 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잔디 관리에 대한 걸 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잔디가 마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나요? 잔디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방공사 한 같은 데서 사방공사를 하는 거는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이 잔디를 많이 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금잔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잔디보다 잎이 좀 넓고 네. 생활력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 미국 잔디는 이 미국에도 잔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깔려 있는 잔디는 거의 비슷한 잔디입니다. 네. 그런데 잔디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보통 3피트, 4피트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네. 그래 물이 비가 오면은 밑으로 이제 흘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데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간 잔디 뿌리는 물을 갖다 흡수를 하죠. 그런데 주로 그 잔디가 이제 뿌리가 많은 데는 표토 겉흙서부터 그러니까 2인치, 3인치 그때가 제일 그 무늬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비가 안 오면은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잔디를 길게 자르는 거와 짧게 자르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집니다. 잔디 자르는 법에 그렇죠. 대해서도요. 그래서 네. 이 잔디를 갖다가 그 비가 안 올 무렵에는요. 네. 잔디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짧게 깎는데 짧게 깎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요. 네. 비가 오거나 그러면 햇볕에 의해서 증발되는 게 실제 물 준 거의 70%는 전부 다 증발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수분은 30%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잔디를 작게 깎으면은 해가 어떻게 돼요? 땅의 지면에 많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비치게 되니까 수분이 어떻게 전부 다 증발되죠. 네. 그런데 잔디를 길게 깎으면 해가 그래도 덜 지면에 땅을 덜 덮게 하기 때문에 네. 증발이 덜 되니까 오히려 잔디를 대부분의 사람은 잔디가 길면은 수분을 많이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짧게 깎아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짧게 자르는 것과 길게 자르는 것의 차이점도 또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잔디에 거름을 주거든요. 네네. 거름 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 좋아요. 네. 그러나 잔디에 거름을 주는 경우는 비교적 가을에 잔디에 거름 주는 게 참 효과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는 식물이 잎이 없고 이제 뿌리가 이제 살아 있잖아요. 네.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녹아내려 가지고 거름 주는 게 밑으로 쭉 내려가죠. 네. 내려가서 뿌리 깊숙이까지 거름 성분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은 그 밑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에서 거름으로 다 흡수를 하죠. 네. 그래서 식물이 봄에 아주 무성하게 아주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을에 주는 그
비료는요, 대부분 비료 중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그 3대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가을에 주는 비료는 앞에 숫자인 질소 비료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다음에 인산이나 가리질 비료가 많아요. 네. 그런 비료를 주게 되면 땅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인산이나 가리질 비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세포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잔디가 가지고 있는 세포 있잖아요. 세포에 대한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네. 세포에 대한 벽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겨울에 얼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네. 또 뿌리에서는 어떤 역할은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요. 또 뿌리도 어떠냐면 튼튼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뿌리가 얼거나 줄기가 얼거나 하는 게 비교적 질소질이 많은 것보다는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도 강하군요. 그렇죠. 열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뿌리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말라 죽는 그 경우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 주는 비료는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있는 게 괜찮아요. 많은 네. 게요. 왜냐하면 봄에는 이제 비도 자주 올 뿐만 물도 주니까 빨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님 모시고 이 잔디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잔디뿐만이 아니라 이 잔디 사이사이에 노란 꽃. 그렇죠. 이 엘러지를 일으키고 있는 민들레도 사실 이 관리할 때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걸 관리 안 해서 또 시청이나 이런 데서 벌금도 내셨다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잔디밭에 참 민들레 꽃이 나오면은 그렇게 보기는 안 좋아요. 네.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민들레를 없애는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뿌리를 캐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약을 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약을 쳐서 제거하는 방법은 혹시 이제 아마 밑에 써보신 일이 있는지 몰라요. 민들레에다가 그 약을 뿌리자 스프레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민들레 꽃 줄기가 어떻게 성하면요, 꼬불통꼬불통 해가지고 기드랗게 자라요. 네. 그건 뭐냐면은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스프레이를 하면은요,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세포가 커져요. 세포 변형이 일어나는군요. 네, 세포에 대한 변형이 생겨요. 네. 그게 뭐냐면은 변형인 그 약품은 어디서 나오냐면 혹시 뭐 미세치야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에 보면 키다리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네네. 아이고, 왜냐하면은 일반 벼는 키가 다 똑같은데 네. 키다리 병균이 들어간 그 병에 걸린 거는요, 키가 그거보다 많이 커요. 네. 그리고 줄기도 가늘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기현상이라고 보죠. 네. 기현상에서 뽑아낸 그러한 그 균입니다. 그 균을 배양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민들레를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인데, 네. 그리고 그걸 뿌리면 어떠냐면 그 안에 세포가 기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입도 가늘고 네. 입도 얇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되니까 햇빛이나 이런데 그 쪼이면은요, 그게 그냥 시들어서 죽어요. 그렇군요. 비정상적인 생육 과정을 시켜가지고 죽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저런 민들레 캐는 저기가 있어요. 네. 그거로다 해서 뿌리를 갖다 이렇게 뿌리를 칼로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종삽으로다가 우위만 잘라내면요. 네. 그게 그대로 뿌리가 살아서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고요. 네, 또 올라오죠.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조금 좀 뿌리가 보면 약간 깊이 들어가서 잘라요. 그걸 패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깊이가 너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새순이 해가 안 비치니까 새순이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잔디 사이사이에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야채들을 많이 심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뒷밭에다가 요즘 굉장히 많이, 뒤틀에다가 그 베지터블 가든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아시마켓이나 H마트나 이런 너스리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뒤에 그 베지터블 가든이 많아요. 네. 한번 심어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거기서 토마토도 심고, 그 다음에 상추도 심고, 들깨도 심고, 그 다음 뭐 열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어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서 비교적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우리가 묘목을 보면은 그 화분에다 심은 거를 팔잖아요. 네. 아시나 이런데. 너무 그늘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잎이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세포가 네. 잎이나 이런 세포가 아주 굉장히 연약해요. 네. 그걸 갖다가 바로 우리가 그 뒷뜰에 해가 강한 데다 갖다 심어 놓으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잎이 다 말라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좋냐? 그랬을 적에는 그 위에다가 신문지나 비닐을 갖다 한번 이렇게 씌워놓은 게 참 좋아요. 그 위에다가요? 그렇죠. 네. 심어놓은 다음에. 심어놓은 다음에요? 네. 그 심어놓으면은 햇볕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광이 되죠. 조금. 네. 그 해가 덜 들기 때문에 잎이 그러니까 실내에 있을 때 그 햇볕보다는 조금 강하지만은 배란간 그냥 노출되어 있는 데 강한 햇빛에는 잎이 타지만 거기서는 잎이 잘 타질 않고. 그러면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햇볕이 비치는 광도가 낮아지죠. 네. 낮아지니까 덜 타요. 그리고 묘목을 심은 다음에는 틀림없이 심을 때 구덩이를 파고요. 네. 묘목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됩니다. 네. 물을 주고 그 위에다가 마른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 마른 흙을요? 네, 옆에 안에서 패놨던 흙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갖다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묘목 심을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그 위에다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네. 물을 뿌리면요. 이와 같이 날씨가 드라이하고 해가 온도가 높았을 적에는요. 수분은 어떠냐면은 그 모세관 현상에서 전부 다 물이 연속으로 다 끌어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뿌리에 물 줬던 그냥 위에 줬던 물도 전부 다 그게 다 그러니까 증발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신문지를 덮든가, 그처럼 그 잔디 깎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덮든가, 뭐를 덮어놓으면서 흙을 커버가 되면은 일단 차단이 되죠. 그렇죠? 네. 차단이 되면 수분이 증발이 덜 돼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네, 그런데 있군요. 왜냐하면은 심은 다음에 물을 계속 주지 않아요. 네. 근데 뿌리가 물론 물을 좋아하지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요. 네. 오히려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도 뭐냐면 산소 호흡을 해요. 네. 그리고 공기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수분을 좋아해요. 수분은 보통 한 70%, 75%, 한 80%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물을 계속 주면은 만약 뭐 50% 수분이 50%, 40% 이렇게 되면요. 네네. 숨을 못 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뿌리가 자기가 잔뿌리를 안 내요. 네. 그냥 뿌리 있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찾게 되죠. 찾게 되죠. 그렇죠.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거기 뿌리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잎에서 수분이 모자라거나 줄기나 그 술이 모자라면요. 그 뿌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갖다 막 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많아야 돼요. 굵은 네. 뿌리보다 잔뿌리가 많으면 수분이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란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을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시지 마시고, 심은 다음에 물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한 2, 3일이나 이렇게 봐서 이거 좀 물이 모자라는 것 같아 할 때 물을 주면은 식물이 배가 고플 때 물을 줘야지 그 식물이 좋아하죠. 물이 많은데 계속 주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네. 그 묘목 관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심어놨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자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대죠. 네, 그 예쁜 꽃을 보고 심으셨는데 이 꽃이 제대로 안 자라니까요. 네.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물주기에 그러면 참 무엇보다도 물주기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이, 역할을 해요. 네. 근데 물주기에 대한 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꾸 체험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식물 생리에 대한 걸 알맞게 네. 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뒷뜰을 가지고 만약 베지터블 가든을 하실 분들은 네. 종류를 선정한다면 첫째 도마도가 참 좋아요. 네. 근데 도마도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도마도는 큰 도마도도 있고 어떤 도마도는 잘 자란 방울도마도. 네, 방울도마도도 있고 그런데요. 예. 혹시 다람쥐나 쥐가 있는 그러한 그 뒷뜰 같은 경우는요. 네네. 큰 도마도는 몇 개 안 열어요. 근데 만약 도마도가 이어왔을 때 꽃트머리 조금 씹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참 먹지 못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개 달리는 방울도, 체리 도마도라든가 네. 뭐 이런 도마도면 여러 개 있는데 그 다 일일이 그러니까 쥐나 다람쥐가 이렇게 씹어놓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너는 너대로 먹어도 난 나대로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방울도마도 같은 큰 도마도보다는 방울도마도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 나온 그 인터넷에 보면요. 큰 도마도보다는 방울도마도가 비교적 그러니까 맛이 있고 영양가도 네.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도마도를 심는 게 참 좋고요. 예, 예. 근데 한국 분들의 경우는 땅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면요. 네. 거기다 들깨를 심는 게 참 좋아요. 들깨요? 네. 네. 들깨는 비교적 어느 땅이고 아주 잘 자랍니다. 네. 그리고 걸음을 잘 지면요. 잎이 손바닥처럼 크거든요. 예. 그걸 갖다 밑에서부터 가을 내내 그걸 갖다가 따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또 뭐 상추가 있어요. 예. 그렇죠? 상추도 심어 놓으면 걸음 잘 지면 밑에서 여름 내내 밑에서 올라올 때까지 따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추를 심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맞습니다. 원예 나눔에서는 다양한 또 정보를 제공하는 클래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점점 인원수가 좀 많이 좀 늘고 있어요. 네. 참 아주 저로서는 이렇게 그 식물의 아름다움 네. 또 식물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 좋은 거를 제공해 주는 네. 이러한 그 모임이 참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할 뿐만 네. 아니라 또 오시는 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게 있잖아요. 네. 그 묘목을 씨 뿌려서 이제 가져와서 논아줘요. 네. 논아주니까 논아주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받아가는 사람도 기쁘지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아마 그 원예 나눔 모임이 비교적 아마 재미있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원예 나눔 수업의 그 정보들을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시죠. 무슨 요일 몇 시부터?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10시부터 그러니까 12시까지 네. 문화회관에 405인가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잔디와 묘목의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원예 나눔에는 씨앗 심는 법부터 나누는 재미까지 사랑이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예 가꾸는 수업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원예 나눔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47-530-1714나 847-724-2043으로 연락하시면 원예 나눔의 수업 정보들도 알으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양한 식물 가꾸는 법에 대한 정보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와 함께 잔디와 묘목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원예 나눔의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530-1714, 847-530-1714나
847-724-2043으로 연락하시면 원예 나눔의 다양한 수업 정보들과 원예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예를 가꾸고 나누는 즐거움까지 원예 나눔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원예 나눔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K라디오 뉴스 AM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